예. 앞이 횡해에 있어서 사실상 입체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이 국회 안에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법제도 개혁이 비로소 하나씩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더불어민주당만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간 국민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여론들을 취합한 본의원의 견해 그리고 또 주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가 발표한 이제 공수처 자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상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학계는 물론이고 여러 그 범주에서 관련된 의견을 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안뿐만 아니라 그 일선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반성과 숙고에 기인한 결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자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비단 그 각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고 그것이 어떤 의견이 더 나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님의 이제 의지 그리고 또 일선에 몸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현실의 인식 상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무부 자체안 같은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없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존의 안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죠. 적기 수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법무부안은 이제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법률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부분을 봤더니 검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들의 모든 범죄를 관할한 반면에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의 검사의 그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제19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는 제도를 소환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다소 인식의 부족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임기제를 했어요.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이제 임기제를 제한한다고 그 이유도 설시하시긴 했지만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했더라면은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공수처에 마찬가지로 공수처 도입 배경의 전체적인 역사적 현황들을 비추어 볼 때 법무부 자체안의 임기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할 정도로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은 내용들은 전체 공수처 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 본 의원이 갖고 있든 아니면 여러 사회 학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의 일부에 불과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지역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부분들은 스스로 그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다짐이나 각오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우선 그 공수처 그 검사 임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어떤 그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은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그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이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 간단한 그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직무 관련성 요건을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탄력적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또 일정 그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되는 경우 이것도 국회에서 그것이 그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은 수정할 수 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임기제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안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신 발언이셨고, 이것은 네.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떤 입장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어떤 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나 또 본위원회에서 경청하는 무게감의 수준 등등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한간에 공수처가 비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에 논리적 정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가 너무나 과장돼서 사실상 공수처의 설치 자체를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더 많아서 기우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논리로 악용되는 용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도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추가 질의하시죠, 나중에. 네. 예, 합리적으로 해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우선하는 고민이 있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 검사들의 경우는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5년으로 단축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7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공수처 검사라 하더라도 좀 너무 임기까지 제한이 없는 정도의 그런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엔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철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요. 여기 우리 노회찬 의원님도 비법조인이시고 만주법조인이십니다. 법조 사료위원회 하나 하시군요. 저는 그것도 없는 진짜 비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제가 좀 이 사법개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제 포부를 좀 밝히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특위가 좀 주제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2의 법사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시시콜콜이 이런 거 저런 걸 다 다루는 데가 아니라 이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미리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비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런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법무부가 아니라 검무부다. 검찰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어가 좀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법무부에서
법무부로 본래 위상을 좀 회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보보고 자료에도 보면 법무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기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법무부 또는 법무부 장관님의 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의지나 리더십이 그렇게 이렇게 좀 체감은 잘 안 된다. 좀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억울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정책부서로서의 법무부나 장관님이 사법개혁에 조금 더 확실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검찰에 검찰 수사관이라고 제법 많이 있네요. 꽤 숫자가 많네요. 많습니다. 네. 예, 제가 확실히 비법존이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검찰 수사관이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한 6천 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네. 법무부 내에서 직원으로 보면 제일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6천 명이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교정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법무에서 이 6천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가 한 1,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 검사 밑에 그냥 딸려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새삼 확인을 해서 들여다보니까 사법개혁안이 우리 언의법으로도 몇 분들이 이제 몇 개가 제안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여기 계시는 박범계 의원님 안을 빼고 나면 이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 경찰관 경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사법개혁이 되면 물론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각각의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없어지는 건지 뭐 경찰로 다 이제 뭐 배속을 바꾸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던데 이분들은 검사가 아니라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건지 또는 장관님께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나 미래와 관련해서 뭐 대화를 나눠보신 게 있는지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검찰 수사관들이 특히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자기들의 미래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 검찰의 그 수사관들이 필요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어떤 그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또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수반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법조라 그래야 될까? 법조 커뮤니티, 사법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선 이제 검찰과 같이 있는 분들 중에는 이 사법 경찰 관리가 약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검사에 비하면 약자일 텐데 저희 정치인인 저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구되는 거는 일반인들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저희가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게 되는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장관님의 사법개혁 관련된 리더십을 주문을 했듯이 이 개혁과 관련해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네. 그분들의 뭐 대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좀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도 저는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뭐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그냥 처분에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우리가 법조라고 하면 판검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정도 숫자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차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안의 어떤 안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많이 바쁘실 텐데 저도 국방일을 해보면 우리 국방부 장관 엄청 바빠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국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두루 다니시라고 제가 공고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저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모르는 또 약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한 교정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들과의 소통이나 대화도 더 많은 시간을 썼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은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그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이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 간단한 그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직무 관련성 요건을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탄력적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또 일정 그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되는 경우 이것도 국회에서 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는 제도의 그 제도를 소환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다소 인식의 부족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임기제를 했어요.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음을 감안해서 이제 임기제를 제한한다고 그 이유도 설시하시긴 했지만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했더라면은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공수처에 마찬가지로 공수처 도입 배경의 전체적인 역사적 현황들을 비추어 볼 때 법무부 자체안의 임기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할 정도로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은 내용들은 전체 공수처 안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견해, 본 의원이 갖고 있든 아니면 여러 사회 학계, 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의 일부에 불과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지엽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택한 부분들은 스스로 그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다짐이나 각오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우선 그 공수처 그 검사 임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어떤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비단 그 각 사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고 그것이 어떤 의견이 더 나은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님의 이제 의지 그리고 또 일선에 몸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지금의 현실의 인식 상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무부 자체안 같은 경우 뭐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없더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존의 안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죠. 적기 수사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법무부안은 이제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법률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부분을 봤더니 검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들의 모든 범죄를 관할한 반면에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의 검사의 그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제19비리 예. 앞이 횡해에 있어서 사실상 입체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이 이 국회 안에서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법제도 개혁이 비로소 하나씩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더불어민주당만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간 국민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여론들을 취합한 본의원의 견해 그리고 또 주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가 발표한 이제 공수처 자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상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학계는 물론이고 여러 그 범주에서 관련된 의견을 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안뿐만 아니라 그 일선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반성과 숙고에 기인한 결단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자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그것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은 수정할 수 있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임기제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안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우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신 발언이셨고 이것은 네. 이제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떤 입장이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어떤 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나 또 본위원회에서 경청하는 무게감의 수준 등등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임기제와 관련해서는 한간에 공수처가 비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에 논리적 정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가 너무나 과장돼서 사실상 공수처의 설치 자체를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더 많아서 기우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논리로 악용되는 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도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추가 질의하시죠, 나중에. 네. 예, 합리적으로 해서 국민의 요구를 보다 우선하는 고민이 있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현재 일반 검사들의 경우는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5년으로 단축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7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